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부가가치세 이론편 강좌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학습 방법, 그리고 이 채널에서 운영하는 세무 2급 강좌의 과정, 소개, 그리고 교재 안내 등등등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강좌는 첫 번째 강좌는 이제 OT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두 공개가 되고요. 두 번째 강좌부터는 유로 멤버십 가입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결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유로로 제공합니다. 그 먼저 아시고요. 유로 강좌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닫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 2급 강좌의 부가가치세 이론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유로 멤버십 강좌라는 거. 월 12,000원이에요. 보시고요. 자동 결제가 매달 자동 결제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카드로 여러분이 결제를 하니까. 그래서 매월 결제가 되니까 월 결제 한번 하고 그 다음 달에 결제 안 하실 분은 바로 해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셔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채널에서 몇 번 공지를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강의를 업로드할 뿐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유튜브가 미국이잖아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유료 강좌로 제공한다는 거, 자, OT라는 거,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결제 방식. 두 번째, 모든 이 내용들은 교재 없이 강의를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요. 교재를 구입하셔서 공부를 해야 어쨌거나 뭐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겠죠. 해당 교재는 북크크에서 구입을 하시고요. 전산세무 2급 이론 강좌, 이론 교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마크 있고요. 이 교재로 모든 강의를 제공합니다. 그거는 부가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재무회계, 원가회계 네 과목을 모두 다 이 교재 안에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교재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유료 결제했으면 교재를 주나요? 유료 결제는 영상을 보는 거예요. 자, 교재 구입은 별개입니다. 유료 강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거고,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교재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교재 구입은 선택해서 이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교재 구입은. 유료 결제와 교재 구입은 별개라는 거. 요런 부분들도 좀 가끔 댓글을 제가 봐서 당연한 얘기긴 한데 또 들어와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과정과 이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교재 없이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 교재 없이 공부하실 수 있어요. 제가 교재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고 얘를 설명하기 때문에 교재에다가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교재가 있든 두 번째, 나는 교재 없어도 영상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라시는 분들은 교재 구입하실 필요가 없이 영상만 가지고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나는 전산세무 2급 강의 공부가 처음이다. 난 책도 산 적 없다. 책이 필요하겠다. 영상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사실은 양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교재 구입하실 분은 구입하고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케이스. 교재만 구입하고 나는 영상은 필요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하겠다.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들어왔을 땐 교재를 구입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 제가 이 영상과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2년째 하는 거예요. 짧았어요. 2024년부터 한 거예요, 제가. 2025년이 이제 2년째가 되는 겁니다, 시작이. 교재가 판매되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것을 비교하면요. 교재가 1이면 영상이 9예요. 그러니까 9명은 영상만 봐요. 1명만 교재를 사요. 제가 교재를 구입하시는 분들과 영상을 듣는 분들을 이렇게 매칭해서 뭔가 이제 교재 구입했으니까 뭐 영상은 유료로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만약에 세무 2급 강의가 뭐 저뿐만 아니라 워낙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채널에 선택해서 요즘에 유튜버가 워낙 활성화돼 있고 대부분은 여러분이 뭐 학원 안 가도 유튜브 채널을 잘 서치만 하면 되게 좋은 강좌들을 무료로 많이 공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유료도 있겠지만 꼭 제 영상이 아닌 다른 강의에서도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다 알아보시고 뭐 들어도 되고 뭐 안 들어도 되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첫 번째 학습 영상은 학습에 대한 방법과 과정, 교재 안내를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나 몰랐는데 이런 얘기 할까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그럴까봐.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댓글 다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조금의 나름의 스트레스가 좀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야 이제 알고 계시면 알아서 판단해서 공부 선택하시면 되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언급을 안 합니다. 교재와 유료 멤버십 강좌는 별개라는 거. 교재 구입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영상만 가지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유료 멤버십은 월정액으로 매달 자동 결제가 되니까 해지를 잘 선택하시고 해지 안 돼가지고 뭐 저한테 뭐 환급해달라고 이런 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정 속에 교재 안내, 학습 방법, 학습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무 2급 25년도입니다. 저는 24년도에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강의 같은 경우는요, 바로 내려요. 25년도 강좌가 업로드가 되는 시점에 24년도의 강제를 다 내립니다. 볼 수 없어요. 저는 이걸 올려놓지 않아요. 예전 제도는 바뀐 내용들이 많고요. 이 바뀐 내용들을 여러분이 봤을 때 시험을 보시면 분명히 틀리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25년도 강좌가 있는데 24년도를 또 올려놓고 여러분이 헷갈리게 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 저는 이 자격증 강좌인 거잖아요. 자격증 강좌는 그 연도에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정확한 세법이 적용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딱 적용하고, 제가 26년도가 되면 25년도 강좌를 또 내릴 겁니다. 26년도 버전으로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 25년도 강좌 또 내릴 거예요. 저는 매년 업데이트를 할 거고 매년 전년도 강좌는 내릴 겁니다.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내려요. 왜 내리냐면 옛날 거 가지고 보고 저에게 또 그걸 질문할 수도 있잖아.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차단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올려놓으면 조회수는 늘어나겠지. 조회수는 늘어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될 일은 없어요. 조회수가 늘어난다고 어마무시한 뭐 광고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자, 25년도 버전이라는 거, 그래서 24년도에 어땠는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25년도 버전이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단 재무회계나 원가회계는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24년도랑 똑같을 거고, 달라지는 부분은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일 거예요. 특히 소득세가 좀 많이 달라졌고요. 25년도에 부가가치세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공부하실 때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일정은 뭐 다른 OT 과정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험 일정이 매년 6번 있고, 지금 제가 이제 딱 촬영하고 지금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 시점은 4월 5일까지 시험이 끝난 상태야. 이 영상은 오롯이 25년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강좌고요. 이 시험은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124회까지 학습하고 시험 볼 수 있는 강좌입니다. 124회가 2026년도 2월 시험일 거예요. 매회 첫 번째 시험은 그 년도 26년도가 됐다 할지라도 전년도인 25년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을 봐요. 세법 개정은 언제나 두 번째 시험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이 25년도 부가세 공부를 하실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걸쳐서 이 5번에 걸쳐서 시험 일정이 있으니 이 중에 여러분에게 맞는 시험 일정에 맞춰서 시험 공부하는 강좌로 사용할 거고, 26년도가 되면 이 강좌 또 없어진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응시료나 시험과 관련된 정보들은 이미 아시고 있을 거고, 저는 합격 기준 잠깐 보겠습니다. 세무 2급은 이론이 30%, 30점, 실무가 70%, 70점 배점이죠. 그중에 합격은 70점 이상이고요. 자, 객관식이 15문제가 나오는데 재무가 5문제, 원가가 5문제, 그리고 세무회계에서 부가세랑 소득세를 더해서 5문제예요. 부가세가 3문제가 나오면 소득세가 2문제가 나오고요. 부가세가 2문제가 나오면 소득세는 3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 얘기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부가세 이론을 공부할 건데, 부가세 이론을 되게 많은 내용을 공부해도 객관식으로 나와봤자 2-3문제밖에 안 나와. 점수는 3문제가 나오면 9점이고요. 2문제가 나오면 6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약간 좀 미흡하죠. 그러면 이 부가세 공부를 했을 때 이 점수 먹으려고 공부하는 거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고, 부가세 공부를 열심히 해야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무편에서 점수를 잘 가져갈 수 있어요. 실무편 70점 점수 중에 일반 전표 입력하는 문제가 5문제씩 3문제가 나와요. 30점이 배점이고요. 15점이 배점이고요. 문항을 좀 적어야겠구나. 5문제인데 3점씩이에요. 15점이 배점. 메인 매출도 똑같아요. 15점 배점.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가 언제나 10점.
결산하는 문제가 15점, 그리고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세 파트 15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점수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다 더해서 70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70점 중에 부가가치세를 아주 자세하게 공부해 두면 어느 파트에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냐? 일단 메인 매출에서 15점 가져갈 수 있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에서 10점 정도 배점을 차지해. 그러니까 실기편에서 몇 점 정도가 배점이냐면 한 25점 정도가 부가세 편의 점수 배점을 구성하고 있어요. 25점은 부가세 공부를 오롯이 잘 해야만 가져갈 수 있는 점수예요. 그 얘기는 부가세 공부라는 건 최대 9점, 그리고 실기편에서 25점 정도 배점이니까 30점 넘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파트네, 부가세가. 그냥 부가세를 소홀히 하면 문제 풀기가 좀 어렵겠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자, 지금부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목차를 보시면 이 실기 교재, 이론 교재 하나가 전산세무 2급 이론 교재, 제가 아까 화면으로 띄워드렸던 이 표지 안에 있는 교재는 모든 이론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재무회계 이론, 그리고 원가회계 이론,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론, 소득세 이론, 이렇게 4가지 파트로 원가를 구성하고 있고요. 교재를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가 그렇게 미흡하지 않아요. 제가 성격이 까칠하고요. 좀 그래요. 그래서 대충대충 하진 않아요. 내 삶은 대충인데 강의를 대충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뭐 요약인가? 표딱지로 나와 있나? 교재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훌떡 보는 거죠. 분계 같은 연습은 아주 자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맛보기를 볼 수 없으니까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쭉쭉 한번 넘겨서 보여드리는 거야. 재고자산 같은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 계산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세무 2급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교재 안에다가 모두 수록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교재 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편이고요. 부가세와 관련된 특징,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제 각각의 항목들 다 읽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표딱지로 설명하고 단순하게 외우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제공하거나 교재를 출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형 출판사로 하다가 지금 이제 다 제가 자가 출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형 출판사가 잘하는 거는 뭐 이미지 예쁘게 되고 편집 예쁘게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림 넣을 필요 없잖아. 컬러풀할 필요 없잖아. 내용만 충실하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내용이 충실하니까 여러분이 구입했을 때 아 이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교재를 만들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부가가치세 개념편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부가세의 특징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 잠깐 보기 전에 제가 목차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전산 세무 2급이죠. 자, 전산 세무 2급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 공부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거니까, 전산 세무 2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산 회계 1급, 회계 1급 이렇게 쓸게요. 회계 1급, 회계 1급 공부를 한 번도 안 하고 전산 세무 2급을 바로 처음에 입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회계 1급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든 안 했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회계 1급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합격했으면 다행이고 합격을 못했으면 또 좀 약간 억울했겠지만 회계 1급에서 분명히 부가세 공부를 해요. 그것도 아주 자세히. 왜냐하면 회계 1급은 부가가치세를 자세히 공부해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1급을 공부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세무 2급으로 공부할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부가세 이론편 강의가 제공됩니다. 교재는 회계 1급에서 공부했든 안 했든 세무 2급에서 공부해야 될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교재는 회계 1급이든 세무 2급이든 구분하지 않고 다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강의는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강의로 제공해드릴 모든 내용들은 세무 2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회계 1급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세무 2급을 공부할 때 내가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이제 영상으로 학습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가세 이론을 나는 세무 2급을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회계 1급이라는 공부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전혀 없고 세무 2급으로 바로 들어왔다.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나는 회계 1급을 공부했지만 대충 공부해서 잘 모른다 이럴 수도 있잖아.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강의를 공부할 때 저는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다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파트에서 회계 1급 영상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세무 2급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회계 1급 학습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강좌마다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사실은 세무 2급에서 여러분이 정말 자세하게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는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이론보다 실무편, 부가세 신고서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소득세 파트는 거의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짧아 보이지만 학습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소득세에다가 좀 집중을 하셔야 돼. 그럼 부가세는 아예 무시하냐? 그건 아닌데 부가세를 왜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냐면 회계 1급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미 학습한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추가로 알파만 공부를 해서 얼른 부가세를 떼야죠. 그게 이제 이 자격증 시험에서 여러분이 세무 2급을 속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단기 과정은 아니에요. 저는 자세하게 공부하는 걸 모토로 하고 있는데 부가세는 회계 1급에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공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세무 2급 공부하시는 분들 회계 1급에서 이미 공부했다. 나는 이 내용을 보자마자 알겠다. 그러면 바로 패스합니다. 이 내용을 딱 쭉 설명드렸어. 알고 있어. 패스.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워. 그러면 회계 1급 영상 공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객관식 문제풀이로 여러분이 마지막에 여러분 스스로의 실력을 검증하시면 돼요. 점검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얘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학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강좌마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시간에 그 첫 번째 강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개념편 158페이지로 가볼게요. 어떻게 이제 강좌를 진행할 건지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Value Added Tax라고 하는 부가가치세가 국세, 간접세, 물세, 보통세, 종가세, 종량세 아니고 종가세, 소비세, 다단계 거래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소비주고 과세원칙, 하나의 비례세율, 그리고 면세제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나 이거 모르는데? 자, 모르는데 이러시는 분들, 자, 어떻게 가시냐면 채널에요. 전산회계 1급 부가세편 이론 강좌가 있어요. 찾아보시고 전산회계 1급 2025년도입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 부가세편 강좌를 보시면 두 번째 강좌부터 이제 자세한 설명이에요. 자, 두 번째 강좌. 부가세 개념 중에 조세체계 설명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거. 부가세 특징 중에 간접세 등등등을 두 번째, 세 번째 강좌에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드립니다. 시간은 31분. 전단계 세액공제법 자세하게 설명드려요. 45분. 그리고 소비지고 과세원칙, 영세율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26분 정도 할애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쭉 한번 봤죠. 그 표로. 그 표를 봤는데 나는 간접세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좀 부족하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얘가 부족하다. 얘가 부족하신 분은 이 강좌로 들으시면 돼요. 2, 3, 4, 5. 이 부분은 이제 모두 다 무료 강좌로 제공하니까 이 강좌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학습하시고 세무 2급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세무 2급에서 회계 1급에서 이미 공부했던 이 많은 내용들을 세무 2급에서 또 중복해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어. 이건 시간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학습이니까 여러분은 필요한 학습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고요. 이 부분이.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 해서 사업자의 요건,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일반 과세자는 누군지, 그중에 겸용은 누군지, 간이과세자는 얼마까지 간이과세가 되는지,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왜 없는지 등등등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납세 의무자에서. 법인과 개인 중에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는 일반. 간이과세자는 개인 중에서 전년도 총 공급대가 1억 4백이 미달하는 자. 세법 개정됐죠? 그래서 48에서 1억 4백이 미달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해야 하고 48에 미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죠. 반대로. 그래서 영수증을 발급한다 뭐 이렇게 부르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어요. 세무 2급은 이렇게 표 하나로 설명하지만 전산회계 1급 학습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자,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
딱 봤는데 난 이해된다. 그럼 넘어가시고 만약에 조금 더 학습의 내용이 좀 필요하겠다 하신 분은 전산회계 1급 부가세 이론 강좌 중에서 6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49분짜리 영상이에요. 납세 의무자. 이 강좌로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여러분의 그 이론편에 조금 더 내용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과세기간. 누구냐에 따라서 과세기간이 달랐죠. 일반이냐, 간이냐. 예정도 있고 확정도 있죠. 예정신고 있고 확정신고 있고요. 여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이해가 나는 좀 안 되네. 자, 그 다음에 세무 2급에 요즘에 과세 유형 변경. 일반이었는데 간이가 되거나 간이었는데 일반이 되는 경우. 이 부분은 제가 예제를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한 학습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은 전산회계 1급 학습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게 여기 있죠. 과세기간. 7번 영상입니다. 7번째 과세기간 영상 한 6분 정도 구성하고 있어요. 이 영상으로 보완하셔서 학습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은 똑같아서 그래요. 뭐 달라질 게 없어요. 그다음 네 번째 납세지. 납세지와 관련돼서 사업장마다 과세하는 게 원칙이고 그 사업장이 움직이는 사업자들은 업종은 각각의 업종마다 납세지를 지정하고 있죠. 사업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요. 직매장만 동그라미,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죠? 납세지 특례, 사업장이 많은 사업자. 그럼 어떻게 가냐? 주사업장이 총괄해가지고 납부만 하느냐? 아니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의해서 신고 납부를 다 본점이 하느냐?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 여기까지가 납세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납세지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조금 미흡하다,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전산회계 1급 8번째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납세지 보이시죠? 요 영상으로 추가 학습하시고요. 자, 5번 사업자 등록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자들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공부할 때 사업자 등록을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부가세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부가세법에 의하면 얘네들은 하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안 하잖아. 소득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소득세법에서는 하겠지. 그러나 부가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는 뺑뺑 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가냐면 나는 현재 부가세만 물어보는 것, 소득세를 얘기하지 않는 것, 헷갈리면 안 되니까 사업자 등록에 대한 발급이나 재발급을 어떠한 정정사유에 의해서 정정하게 되면 재발급 기한이 언제로 결정이 돼 있는지 그 부분들까지 이제 공부했는데 이 부분이 전산회계 1급에서 이미 다 공부를 해둔 것들이잖아요. 자, 여기서 공부했죠. 사업자 등록. 9번째 강의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쭉 읊어본 158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 전산회계 1급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회계 1급에서 공부를 했고 나는 이 지금까지 얘기해서 쭉 훑어본 내용들이 난 전부 다 이해가 된다. 기억이 속속속속 들어온다. 그러면 공부 안 하시고 바로 문제풀이 하시면 돼요. 바로 163페이지로 넘어가서 세무 2급에 출제됐던 유형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신 분은 전산회계 1급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세무 2급의 문제풀이를 넘어가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 영상들을 모두 다 세무 2급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강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추가적으로 공부할 게 뭐고 내가 이 부분은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안 되면 여러분에게 상당히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공부할 것과 공부하지 않을 것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매 첫 번째 강좌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세무 2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부는 따라가시면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시면 목차 잠깐 가볼게요. 세무 2급에서 부가가치세에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들은 자, 이 중에서 이 부분 공급 시기에서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공부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신고 납부는 똑같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는 세무 2급에만 나오니까 회계 1급에서는 간이과세자를 아주 심플한 부분만 물어보지 자세하게 안 물어보거든. 근데 이제 세무 2급을 물어보니까 얘는 다 공부해야 되고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에서 공부할 게 좀 많아지고 공급시기 세금계산서에서 공부할 게 좀 생기고 추가적으로. 그러나 1번
2번, 3번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강좌 공부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챕터가 끝나고 나면 챕터가 끝날 때마다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챕터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문제를 풀고 제가 또 문제를 풀어드리면 그 문제 풀이도 보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풀었던 게 맞구나, 틀리구나를 잘 점검해 나시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세 대상이 끝나고 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 풀이가 뒤에 있을 거예요. 객관식 문제 풀이. 쭉쭉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세무 2급 교재는 교재 사이즈가 A4 사이즈예요. 워낙 내용이 많아서 B5 사이즈, 일반적인 서적책, 그 교재로 출간을 하게 되면 페이지가 많아지고 페이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교재 값이 되거든. 돈이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든지 페이지를 줄이려고 교재 페이지를 A4지로 제가 바꿔서 교재를 세무 2급은 교재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보고자 교재가 좀 커요. 그러니까 A4 사이즈 똑같습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아니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책은 발간하지 않아요. 전자책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의 위험성이 너무나 커서 몇 번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받아요. 내용들을.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은 안 합니다. 종이책만 출간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 세무 2급 부가가치세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유료 멤버십에 대한 강좌 소개 그리고 교재 안내 등등등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 얘기했던 158에서 163페이지까지의 그 학습 내용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바로 두 번째 강좌부터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도 전산세무 2급 부가가치세 이론 강좌의 첫 번째 학습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